황동규 시인의 시집 사는 기쁨. 여기에 나오는 시 살구꽃과 한때라는 제목의 시를 읽겠습니다. 살구꽃과 한때.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, 한 집 건너 저 집, 또 저 집.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.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. 때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 백 덜 여문 나비들이 저 속으로 오간다.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.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들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. 하늘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. 차에 올라 시동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. 꽃들의 생이가 좀 짧으면 어때? 달포 뒤쯤 이것을 다시 지날 때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. 다리를 건너 가속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. 몸 돌려 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고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받는 검은 둥치들이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.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. 아, 하늘의 기둥들. 여기까지입니다. 이분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한적한 시골을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살구꽃이 필 때니 한창 봄이죠. 이 과실수들은 나무 잎보다 꽃들이 먼저 핍니다. 주로 그렇습니다. 다는 아니겠지만요. 매화, 배나무, 살구도 그렇습니다. 그 광경을 이 사람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. 살구꽃과 한때, 한순간이라는 뜻이겠죠. 한때, 한과 때 이거를 띄어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붙였었어요.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.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원래 이게 붙여 쓰는 건가요? 좀 보겠습니다. 전체로는 두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마을 안에 어딘가 세워놨겠죠. 이 집, 콤마 있어요. 좀 쉬어야 됩니다. 한 집 건너 저 집, 또 쉬어야 되고요. 또 저 집, 콤마입니다. 또 쉬어야 돼요.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. 살구꽃이 거기에 많네요. 여러 집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에 있을 정도로 살구꽃이 많습니다. 참, 그 꽃들은 처음 볼 땐 정말 새롭습니다. 춥다가 화사하게 피는 꽃을 보십시오.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. 살구꽃 피는 걸 구름처럼 핀다고 얘기하네요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시인의 느낌이니까.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. 빈집, 사람이 살고지 않은 데는 분홍빛이 더 진하다? 빈집에는 왜 그럴까요? 작지만 작다. 가꾸지 않았으니까 작은가요? 분홍빛이 더 실렸다고 하면 풀들이 다른 게 많아갖고 이 꽃의 색깔이 더 진하게 보이는 걸까요? 빈집에
이 꽃들이 더 빛이 색깔이 강하다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. 때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. 예, 대단하죠. 벌들의 봄 꽃에 몰려드는 모습은 장관입니다. 조금 벌들이 많이 모이면 마치 헬리콥터에 그 돌아가는 소리 정도처럼 큽니다. 아주 웅 해갖고 한 마리 한 마리 소리 작지만 집단을 이루니까 대단히 크게 들립니다. 날개 맥 덜려면 나부들이 저속으로 온다. 날개 맥이 좀 덜 여물었다. 좀 강하게 날지 않는다는 걸 저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저속으로. 속도가 낮아요.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. 소의 순한 얼굴. 뭐, 소의 얼굴에 순하다, 악하다, 뭐, 그렇게 표현한 건 좀 그런데, 하여튼, 시인의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.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들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. 되죠. 뭐, 그런 광경은 자연스럽습니다. 하늘구름이 온통 동네 내려앉으니 이 꽃 활짝 핀 걸 구름으로 묘사하네요. 구름처럼 보인다. 그렇죠. 뭉게구름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.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. 하여튼 그 꽃이 집집마다 많이 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굳이 말을 걸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한다. 저 소를 몰고 오는 농사 짓는 분. 또 굳이 그 느낌을 다 안다는 뜻이겠죠. 근데 요게 소를 앞세운다. 근데 요즘은 소로 농사 안 져요. 그러면 아주 옛날 시를 썼다고 쓴 걸 다시 정리한 걸까요? 그렇진 않을 텐데, 뭐, 이거는 충분히 나이가 들어서 같은 그 때에 쓴 겁니다.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. 그럼 이 소는 농사 지는 소가 아니라 젖소인가요? 농사, 그런 건 아니겠죠. 근데 요 부분만 보면 어떤 밭가리양, 논가리 할 때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하는 것 광경으로 보입니다.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 시인이 직접 그때 본 게 아닌데 옛날 본인이 젊었을 때나 그때 봤던 거를 염두에 두고 요 시를 쓸 때 끌어들인 것처럼 보이죠. 뭐 아니면 요 마을이 특별히 그 소로 농사를 짓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. 이 시인이 어떤 걸 경험했으니까 특별한 곳에 가서 그런 걸 해서 실제로 본 걸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시를 쓰다 보니 그 소 끌고 가던 옛날 게 기억나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없는 걸 끌어들이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. 실제로 그 장면에서 그게 경험했던 걸 써야 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접어두겠습니다.
차에 올라 시동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. 떠날 수 없는 거죠. 여기가 무릉낙원처럼 보이는 거, 무릉도원인가? 그런 데처럼 보이는 거죠. 꽃돌은 생이가 짧아도 상관없어요. 그 한 순간에 이 삶을 아주 활짝 열어 제쳤으니까요. 달포가 뭐예요? 한 달입니까? 한 달 반입니까? 달포 뒤쯤. 이거 우리나라 말을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니 어떻게 하죠? 달포쯤 이것을 다 지날 때 그냥 느낌으로는 뭐 한 달이나 한 달 반요. 이거는 해와 달 할 때 그 달 가리키는 거예요. 달포. 지날 때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꽃이 지면 좀 흉합니다. 이게 귀신이 매달리는 것 같죠. 있다면 꽃도 황홀도 때마저 피고 지는 거다. 그건 뭐 다 때가 있으니까 그걸 충분하다. 그죠? 다리를 건너 마을을 이제 벗어나는 거죠.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. 몸 돌려보지 않아도 자 거울들 속에 백미러죠. 꽃구름이 피고 있고 마을 백미러로 마을에 살구꽃이 여전히 보이는 겁니다. 근데 차 거울 백미러는 잘 잡히지 않지만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가는 검은 둥치들이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. 그러니까 하늘의 구름과 땅에 피어있는 살구꽃의 모습, 이걸 연결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. 검은 둥치들, 검은 둥치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. 둥치라. 그게 밑으로 내려받는 검은 둥치들이 혼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. 그걸 상상하는 겁니다. 하늘의 구름이 땅의 살구꽃과 하나로 경험되는 겁니다. 그러면 꽃이 핀다는 것은 이 시인에게서는 그 하늘의 구름꽃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로 보는 거죠. 문학, 시적인 상상력으로 가능한 겁니다.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. 하늘의 기둥들. 이건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시인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. 기둥들. 그 기둥들이 검은 둥치들 앞에서 나온 거 단어 똑같은 거죠. 그 앞에서는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가는 검은 둥치들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하늘의 기둥들 이렇게 했네요.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여하튼 이 시에서 그 살구꽃이 한창인 어느 마을에서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되는 경험을 했다.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. 살구꽃과 한때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.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때 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 맥 덜 여문 나비들이 저속으로 오간다.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. 소 앞 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. 하늘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. 차에 올라 시동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.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? 달포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.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. 몸 돌려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고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가는 검은 둥치들이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.
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. 아, 하늘의 기둥들.